자, 오늘 성경 같이 한 곳 읽고 우리 이제 팀장님 나오셔서 이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자, 에스겔 37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권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 중에 하나님이 두 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합해라 라고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두 개의 막대기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됐거든요.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남북으로 분열된 상황이. 근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의 막대기에는 유다라고 써라, 남쪽. 하나의 막대기는 에브라임이라고 써라, 북쪽. 근데 이 두 개의 막대기를 합해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또 이제 처음에 오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교육을 받죠. 우리 일국이도 하나원에서 교육을 다 마치고 이렇게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건데, 원래 공식적인 명칭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이게 공식 명칭인데 우리가 하나원이라고 불러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름을 처음 지신 분이 누군지 몰라도 탁월하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 37장의 17절 말씀에 그 남과 북의 두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와서 처음 교육받고 있는 곳이 하나원이 아닌가,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센터도 서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하나센터입니다. 오늘 팀장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실 때 여러분 강의를 또 잘 들으시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뭐를 마음에 품고 또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배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여기서요. 올라와서. 요거 해. 편하게. 그래, 보고. 그래, 올라와서. 올라와서. 왔다 갔다 할 거면 올라와서. 그러면 네? 이걸로 해도? 혹시 강사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 이걸 하셔도 돼요.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거 키면 될까요? 네, 꼭 누르시고. 그러면 집사님이 화면을 이렇게 좀 강사님 움직이실 때마다. 네. 안녕하세요, 지찬입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기 와서 이걸 한다는 게 되게 사실 조금 많이 부담스럽지만 저는 어쨌든 이 교육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졸리지 않도록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요청을 드리면 또 답변도 해주시고 좀 이렇게 좀 아주 캐주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저희 하나센터 이제 그 리플릿으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경기 서북부 하나센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센터라는 거는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통일부 국정원에서 3개월, 통일부 하나원원 시설에서 3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 북한 이탈 주민 조사를 받고 또 남한사회 적응 교육을 받고 지역으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나왔을 때 전국에 25개의 하나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25개 하나센터가 지역에 있는 비영리 법인들이 하나센터라는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지역에 나오신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 서북부니까 김포, 고양, 파주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사단법인 더함께 새희망이라는 곳에서 경기 서북부 하나센터 사업을 위탁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은 이제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장님이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저희 팀이 있고요. 또 이제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통일부 밑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해서 남북 하나재단이 있고 하나재단에서
이제 상담사 선생님들도 저희 기관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하는 구조고요. 그래서 센터는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경기도에는 한 약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하나센터가 경기도에 있는 탈북민들을 정차가 지원하는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를 돕고자 영상을 몇 가지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 중에 이제 처음 보실 영상은 뭐냐면 이제 BBC라는 곳에서 이제 작성한 영상인데요. 네네. 요즘에 Its 이제 tyrannical leader 북한이 Kim Jong-un has 힘든 subjected his people 상황이거든요. to extreme 보시면은 hardship. The regime survives 뭐 by 다들 아시는 repression, 내용입니다. by 이제 complete 김정은이 blockade 집권을 of 했죠. information 2013년 with the security 이후부터. services and field tactics. At the start of the 조금만 pandemic, North Korea 넘겨주시겠어요? sealed its borders. 네. For 여기서부터 months, 볼게요. we've been communicating in secret with three 저 people who've risked 이제 their 북한에 lives to 사시는 expose 분들에 대한 the 인터뷰를 disaster 한 거였거든요. unfolding. 그래서 요즘 북한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We've used animations and actors to illustrate their words. These days, watching and sharing foreign videos is severely punished. One wrong move and you're facing execution. And a desperate struggle for survival. Food supplies are so low, people have started dying. I want to live in a society where we don't starve, where my neighbors are alive, and where we don't have to spy on each other. I've been working as the BBC's correspondent in Seoul for just over a year. And for all the time I've been here, North Korea's borders have been shut. I knew these border closures would be having a big impact on people's lives. So when I arrived, I wanted to find a way to hear from people inside the country. North Koreans are forbidden from talking to anyone outside the country, particularly journalists. There are a couple of specialist news organisations that have a network of sources in North Korea. We decided to try and work with one of these organisations to speak directly to people in the country so that we can understand what was happening. One of these news organisations is Daily NK, based in Seoul. Hello, 안녕하세요. Lee Sang-yong is its editor-in-chief. I'm sorry we're a bit late. 이분도 이제 저희가 데일리 북한 NK의 내부에 국장님인데 북한 분이죠. 같이 네. 저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소식통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분들하고 좀 친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북한의 안 좋은 현재 상황,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So what happens to our questions now? 조금만 넘겨주시면 그 그러니까 사연 나온 북한 중에 데부터 네. 가장 아득입니다. 그래서 Well, we will wait as long as it takes. For months, we exchanged hundreds of messages with people's identity and keep. I woke up at 5 a.m. and make breakfast for my family. Then I go and prepare my business at the market, where I sell medicine. One of the people we've been communicating with is a market trader who lives up near the border with China, and she makes her living by smuggling medicine over the border from China. Her earnings support her family, so her husband and her 2 children. Before COVID, life was stable. I didn't smuggle every day, but my business made quite a profit. But since COVID, my earnings have halved. It's become much harder to smuggle things over the border, and the crackdowns have become stricter. I tried to smuggle, but I got caught.
I had to bribe an official with money I didn't have and barely got away with it. After that, I was monitored and I couldn't do anything. Most of the products in the market came from China, but it's empty now. You could always find grain, but not these days. Our food situation has never been this bad. Recently, people have been knocking on the door asking for food because they're so hungry. 코로나 이전에는 네, 일단 여기까지 좀 사람들이 보도록 왔다 갔다 할 네, 일단은 이제 이게 작년에 이제 제작된 영상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란 사회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현재 이제 북한 사회는 조금 많이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1990년대 이후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북한이 이제 대북 제재와 식량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홍수가 겹치면서 많이 안 좋아서 그때 이후로 사실 이제 탈북민들이 더 급격하게 더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랑 좀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고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네, 이해 영상 PPT. 아, 죄송해요. 네, 보시면 이제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해서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이라고도 하고 뭐 세터민이라고도 하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북한 이탈 주민이고 이제 북한의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북한을 벗어나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이 공식적인 명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입국 현황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보이시나요? 네, 0506년부터 11년까지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0년대 말부터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이분들이 이제 많이 힘드셨거든요. 예, 정말 아사자가 생기고 정말 살려고 이제 탈북을 감행하는 인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차적으로 가시는 곳은 어디시냐? 중국이죠. 예, 그래서 중국에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입국을 하시는 게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입국 현황 인원이 이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가보시면은 이제 이쯤부터 완전 급격 하강하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그렇죠. 네. 아까도 나왔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북한에서도 단속을 하고 중국 국경 지역도 어쨌든 사람을 들어오는 걸 막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급격히 감소를 하고 지금 현재는 13년 기준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나오는 지역으로 전입하시는 인구가 조금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어떡해.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보시면 이제 이거를 설명드리면서 이제 북한이라는 사회를 좀 제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디가 인구가 제일 많죠? 북한에 지금 성별미 입국 인원. 네, 30세에서 39세 그리고 20에서 29세 한창 노동력, 네, 젊은이들과 사회 활동을 할 인구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는 인구들 중에 대체적으로 사회생활이나 이제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다는 얘기시죠. 여기 있다는 얘기시고. 그리고 보시면은 자, 남녀 비율이 있죠. 어디가 많죠? 네, 아주 되게 높은 비율로 여성이 많습니다. 이거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제 북한이라는 사회는 어쨌든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급을 하게 되는데
배급이 김정일 시기 한 중후반부터는 거의 끊겼어요. 그러면서 1990년대 말에 고난의 행군을 맞은 거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먹을 거라든지 이 모든 거를 다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시스템인데 그게 막혔으니까 아까 그 여성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에서 약을 밀수해서 판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마당이라는 곳이 존재하게 된 거죠. 원래 사회주의 시스템에서는 자본주의처럼 시장이 존재하기 어려운데 그 시장이 자동스럽게 존재를 하게 된 거죠. 이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 국경에 있으신 분들은 중국에 가서 이분은 약이었지만 뭐 다른 분들은 다른 뭐 공산품이거나 이런 것들을 밀수를 해오는 거죠. 밀수를 해와서 그 장마당이라는 곳에서 판매를 하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신 거죠. 그런데 그런 인구 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여성분들이십니다. 네,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북한이랑 상하이는 좀 더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좀 더 이제 현실감이라든지 가정 경제를 좀 꾸리려고 하시는 경향성이 좀 더 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대체적으로 밀수를 하시거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중국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잘못하면 이제 또 인신매매나 매매혼 이런 걸로 통해서 농촌에 있는 총각한테 이제 북한식 표현, 그러니까 북한 분들이 이제 팔려간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또 이제 농촌에 있는 총각들이랑 이렇게 하시잖아요, 남성들이랑. 근데 그런 거랑은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인구들이 중국으로 유입이 되면서 그러면 여성들이 더 훨씬 더 이제 유연하겠죠. 그렇게 갈 수 있는 인구가. 그래서 여성들이 가시다 보니까 한국으로 입국하는 북한 이탈 주민도 여성들이 훨씬 많은 거죠. 예, 남성보다는. 그런 어떤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요 부분도 30에서 39세, 40에서 49세. 그래서 고령화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20, 30대 인구가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계속 있으시면서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드시기 때문에 고령화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노동 인구가 많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 안에도 그 노동 인구가 어쨌든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사실 많이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제북 학력 보시면 이제 인민학교가 초등학교예요. 예, 우리나라 식대로 표현하면. 그리고 고등중학교가 이제 저희 고등학교까지가 이제 고등중학교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저희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는 거의 다 나오시는 네, 학력이 많이 있으시고요. 하지만 이제 대학 퍼센테이지가 되게 낮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은 북한은 어쨌든 17세 정도에 고등중학교를 졸업을 하면 거의 10년 동안 군대를 가거든요. 네, 남녀 모두 다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는 경우는 굉장히 적어요. 예, 거의 군대가 필수 어떤 코스고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바로 가지 않고 대학은 이제 집에서 좀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제 강남 살거나 이렇게 출신성분 좋은 사람들이 거의 다 대학을 가고 그 외에는 대학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이 이제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이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회활동 인구의 어떤 격차에 해당하는 그런 나이대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 와서도 계속 경제활동은 끊임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한국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낮기는 하지만 임금이라든지 근속 기간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착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또 일을 하면서 잘 살아보고 계시고 있는 것들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전체 국민보다 퍼센트가 좀 더 낮지만 그래도 굉장히 비슷한 퍼센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재단에서 남북 하나재단에서 매번 이제 실태 조사로 뭐 정착 탈북민 정착 실태 조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적응을 얼마나 잘하시는지를 매번 이제 조사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계속 18년 이후 만족도 지속 증가하고 23년에 79.3% 기록했다고 나오고 만족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삶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다.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불만족은 아무래도 그거겠죠. 북한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있는 부분들 그리고 경쟁이 좀 치열하다. 그리고 약간의 차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족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국정원에서 이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면 북한 이탈 주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조사를 하는 거죠. 이분이 정말 북한 분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 뭐 조선족인 경우도 있고 이제 뭐 그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이 맞다라고 이제 보호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부 하나원 시설로 보내지고 하나원은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이 여성이고 강원도 화천에 있는 게 이제 남성들이 가는 하나원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3개월 정도 남한사회 적응 교육 관련된 거를 여러 가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센터로 이제 나오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하나센터가 하나원을 가서 이분들 수료생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뭐 주택 계약도 하고요, 신분증도 만들고요, 또 이것저것 또 알려드리고 저희 센터에서 이제 교육하는 것도 참여하시면서 사회 적응을 하는 기간이 있고 또 이제 저희가 또 얘기 드릴 수 있겠지만 정착도움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나오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는 내용들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착도우미 봉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하나센터에도 정착도우미 분들이 약 50명 정도 계시고 그래서 고향에 나왔을 때 같이 1대1로 붙어서 초기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옆에서 좀 도와주시는 그런 이웃으로의 역할, 친구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이해교육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이렇게 관심 있으신 이제 교회 성도분들께서 함께 이렇게 정착도움이나 이런 봉사의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리 정서 이해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이라는 사회가 어쨌든 감시하는 사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믿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낮을 수 있다. 그리고 탈북민들은 중국에 체류를 하다 또 한국에 오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 이제 그 탈북 루트라는 거가 있는데요. 이제 태국이나 라오스에 갔다가 이렇게 나오세요. 근데 이제 되게 사실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는 경험할 수 없는 경험들 많이 하고 오시거든요. 예, 태국, 라오스 막 산을 올라가다 밤에 산 올라가다가 내려오시고 그리고 막 그 감옥 같은 곳에서도 있으셔야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와서 그분들을 이제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약간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경험들을 많이 하시다 보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관계를 갖거나 뭔가 하는 생활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려움들이 좀 있으시고 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북한에 가족이 있지만 중국에서 또 갔는데 중국에서도 불법 체류자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하려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거고 결혼도 이제 뭐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결혼이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이제 자기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원치 않는 임신이라든지 출산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거기서 이제 자녀가 생기거나 가족들이 생겼는데 또 이제 불법 체류 신분이니까 다시 또 북송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이제 사로잡히시니까 거기서 이제 또 다시 한국으로 오시게 되고 여기서도 이제 중국에 있는 가족도 있고 북한에 있는 가족도 있고 또 여기서도 이제 가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산의 경험을 너무 많이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옆에서 보면은 이제 되게 이제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에서 이렇게 주민들을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으십니다.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시는 과정들이 인간으로서 겪기 힘든 부분들을 많이 겪고 오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트라우마나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갖고는 계시고 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 있으신 분들보다는 좀 더 비율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와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누군가의 도움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상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잖아요. PTSD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열심히 이제 이쪽으로 살다가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삶의 의지 또한 더 강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취업 인구도 많이 늘고 있고 열심히 생활은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이 저희 오해하시는 게 이제 뭐 이롭습니다 이런 말 많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렇습니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아시는데 아무 일 없다 비슷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제 하나센터 가서 처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왜 이러시지 이분이 저한테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직설적인 표현이니까. 근데 이제 정말 괜찮다라는 이제 적극적인 표현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 분들이 어쨌든 의사소통 방식이 마음은 정말 순수하시고 너무 네 정말 순수하세요. 순수하신데 이제 표현이 좀 직설적이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의사소통이나 방식이 조금은 다른 부분들은 있다. 하지만 굉장히 이제 더 솔직하시고 더 순수하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감안해서 이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이제 짧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부분도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북한 이탈 주민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분들과 친구하고 이웃하는 과정에서 우리랑 달라서 다름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 똑같거든요. 북한에서 사나 한국에서 사나 친구도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막 이런 과정들이나 이런 삶의 어떤 패턴이나 행동들은 똑같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꼭 북한이다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북한이란 사회는 어쨌든 그 지역 간 이동이 어려워요. 통행증이나 이런 건 있어야 이동이 되기 때문에 자유로움이 배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김일성 후반기에 그 계층별로 이제 신분 사회처럼 좀 해놨어요. 그래서 평양이나 개성에 사시는 분들은 좀 소위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이제 좀 잘 사시는 분들이세요. 이제 대대로 약간 이제 뭔가 국가적인 업적을 해왔고 뭔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또 국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계급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출신 성분이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어떤 계급 간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랑 좀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할 때 저희가 그냥 정말 이웃으로 친구로서 좀 더 수평적이고 평등하게 대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만나고 하면 너무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제 이분들이 오셔서 여기에 정착을 해야 되니 내가 이런 걸 해봤더니 좋았더라. 그래서 너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말해서 이렇게 끌고 가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도 다 성인이시고 이제 다 아시잖아요. 우리만큼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좀 그냥 끌고 가시는 경향성이 좀 있으세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관계도 단절되고 또 안 좋아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수평적이고 평등하게 이웃으로 대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태도다. 그리고 사람 사는 데가 다르지만 다 비슷하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정체성으로 보지 마시고 좀 이렇게 인간으로서 봐주시는 게 되게 좋은 어떤 태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좀 같이 얘기했던 건데요. 또 한 가지 영상이 이제 있는데 요즘에 이제 들어서 나타난 부분인데 잠시만요. 조금 이따가 할게요. 네, 그러니까 송금이거든요. 뭐냐면 이제 이분들이 중국에 있으셨다가 남한으로 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까 처음에 영상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중국에서도 돈을 보내고 남한에서도 돈을 보내세요. 그래서 누군가 저희 대상자분들은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아들을 뒷바라지해요. 여기서는 이제 가족을 구성하지 않으셨고 여기서 이제 돈을 보내서 아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이제 만약에 200만 원, 300만 원 보냈으면은 중간에 어떤 송금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절반만 가게 돼요, 북한에. 그래서 지금 현재 송금 문제가 되게 그러니까 있어서 사실 요거는 이제 교회 내에서만 제가 이제 요청을 드릴 거고 이제 불법이잖아요, 사실 송금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빚도 많이 발생이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드리고자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 그 다음 영상도 이제 탈북 관련된 거라 좀 제가 오늘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네, 영상 보시고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해줘서 정말 감사하겠어. 정말 고맙다. 성금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영화처럼 첩보 영화하고 똑같아요. 몰래가고 밤에 그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안 잡히면 벌지만 잡히면 내가 죽는 거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합법적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그 어떤 기구나 기관도 없습니다. 저는 조금도 겁나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한 일이 옳다고 생각했기에 나온 겁니다. 저는 소리를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이분도 브로커 일을 하고 브로커라고 계세요. 그러죠. 송금을 하는 브로커 일을 북한 이탈 주민이시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해결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북한도 하지 말라는 거고 중국도 하지 말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물 밑에서 지하에서 은밀하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만약 북한 정권이 알면 그 사람을 살려두겠습니까? 돈 많은 받았다. 잘 쓰겠다. 고맙다. 2,800원 받았다 고맙게. 정말 감사하는 내 인사 열몇 번 하고 있구나. 북한 분들이 받으시면 저렇게 생계비잖아요. 증거 북한 영상을 생계비. 전달을 해주거든요. 거기에는 네. 부모를 놔두고 온 사람도 있고 자식을 놔두고 온 사람도 있고 통일되고 나면 가족이 살아있어야 그나마 만날 거 아니에요. 굶어 죽기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건 송치결정서는 사실 저희 그거 온 거 어떻게 다 찢어버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게 뭔가요? 압수수색 영장이요. 네. 복도 현관에 경찰 4명이 갑자기 달려들더라고요. 압수수색 집행하러 왔다. 그래서 휴대폰도 압수해가고 뭐 여기저기 집을 뒤지고 다니더라고. 불법이다 보니까 이런 제가 상황이 영장을 발생이 보니까 북한이 보내려고 하면 합법적으로 은행으로 보내라. 제대로 한다면 외국환거래법에 한다면 대한민국 은행에서 북한에 있는 은행에 돈을 보내야죠. 근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줄 은행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알려달라고 했다니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 돈을 주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느 아무리 인민반 누구한테 전달을 해달라고 하면 전달을 해줄 수 있냐. 그렇게 못하는 거를 뒤에서 목숨 걸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북한 주민의 그럼 어디 사는 누구한테 보냈다는 걸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위험해지니까 일부에 공개가 되고. 저도 솔직히 그 북한에 있을 때 그 일을 해봤거든요. 북한에 어디 정상적인 기자가 어디 있어요? 한국에 동생이 있는데 돈 받아야 되겠다 하면 나한테 중국 전화기가 있어요. 그걸로 먼저 연결시켜줘요. 통화. 연락처를 어떻게 하십니까? 북한하고 연결을 하자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 다 해요. 사람을 띄어서라도 그 전화번호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와이프도 그래. 저 전화번호는 다 알고 있어요. 북한에는 중국 휴대폰이 국경 지역의 양강도, 함경북도 쪽에, 평안북도 쪽에 상당수가 들어가 있어요.
무역을 거래하는 사람들도 사실 중국 전화를 쓰거든요. 일각에서는 뭐 10,000대다, 30,000대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는데 그건 알 수는 없죠. 북한 사람과 연결된다는 거는 여기서 돈과 연결돼 있는 거죠. 아, 여기는 해령 쪽. 중국하고 접경을 딱 마주하고 있는 북한 지역. 예. 여보세요? 아, 바쁜데 미안. 그 뭐야, 내가 부탁한 거 어떻게 됐어요? 소식이 없어요? 아직 안 됐어. 아마 선거 기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요즘 단속이 심해요? 선거 가서 아, 조금 기다리고 있더니. 알았어요. 아, 선거 때문에 정세 복잡하다고. 그러면 조심하고 안전하게 해줘요. 그래 조심하고 예, 알았습니다. 예. 그쪽 가족의 안부를 알아야 여기서 돈을 보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보는 과정이거든요. 신속하고 정확해야 되고. 네, 여기까지만 위험도 보고. 많고. 네. 이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송금을 할 수 있는 책을 이제 중국에 있고 중국에서 또 북한에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한 3-4명 정도가 필요해야 이제 북한에 송금이 가는 거고, 송금이 간다고 해도 인원이 많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네, 거의 절반만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예, 지금 현재 북한 이탈 주민들께서 북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다음 영상 짧게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very escape from North Korea is remarkable, but Mr. Kim took a stomach-churning risk. With the borders sealed because of the pandemic, he fled by sea with his entire family on board this ship. His wife pregnant, his brother's young children hidden below the deck. 아이들은 수면제를 먹여서 잠재우고 자루에 담아서 숨겼어요. 두려움으로 인한 강직이 왔었는데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최근에 탈북하신 고도로 분이십니다. 높아졌어요. 네. 내가 여기서 실수하면 온 가족이 몰살된다 이런 책임감 때문에요. 배기관 소리가 퉁탕퉁탕 돌아가는데 그건 안 들리고 제 심장박동 소리만 들렸어요. The family crossed into South Korean waters undetected and were rescued by the Navy. With defections now at a trickle, they pulled off the seemingly impossible. This is the sea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ere Mr. Kim's family crossed. It is so unusual. 중국으로 이제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Most go to 이제 대부분 China, 강화도 meaning Mr. 쪽으로 Kim 해서 and his 나오시거든요. family 그래서 are 이분들도 first 가족이랑 came 같이 this 나오시고. year and made it here. And so their testimony is so important because it's some of the most up-to-date information we have about what's happening in the country. The border closures have brought immense suffering, he told me. 2 farmers he knew starved to death as food prices soared, while the pandemic restrictions made life more desperate. 어느 한 구역에 코로나 양성이 나왔다 하면 군 통째로 봉쇄했어요. 그 안에서 그냥 먹을 게 없고 힘든 거죠. 한동안 굶겨놓고 적절한 시기쯤 무슨 물자차가 들어와서 국가가 장사를 대대적으로 해요. 비싸게 판매를 하는데 국가는 무슨 혜택 주는 것처럼 하는 거죠. 우는 아이 젖주듯이 달래듯이 조금씩 주긴 줬어요. 그때마다 굉장히 고마워하고 막 울고불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걸 조성시킨 거예요. 여기까지 좀 Now 마무리하도록 safely 하겠습니다. installed. 시간이 다 되셔갖고 네. 일단 강의는 마쳤는데 좀 제가 준비한 거는 요즘 북한 사회가 어떤지, 그리고 이제 북한이란 사회의 상으로 인하여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와서 한국에 이제 적응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렸는데, 네, 혹시라도 이제 궁금하신 거나 이제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고 우리 옆에 와 있는 우리 일국이가 있어요. 사실은 일국이랑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의 산증인이에요. 중국에서 몇 년 동안에 벌목하면서 고생하다가 거기서 가까스로 탈출해서 나와서 그 중국 땅이 얼마나 커요. 그 산 넘고 그 산으로만 다녀야 돼. 붙잡히면 다시 북송되니까. 그래서 라오스까지 왔어요. 라오스에서 감옥에도 갔다가 또 나왔다가 그래가지고 또 태국으로 넘어갔어. 태국에서도 또 감옥에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근데 그래가지고 그 우여곡절을 다 겪고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한국에 와도 브로커드 때문에 정착금 떼이고 그러면서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우리 일구가 발견이 돼서 서북바하나센터에서 이제 사회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케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연결이 돼서 이제 우리의 한 가족이 됐어요. 청년부에서는 우리 형이 돼주고 동생들이 돼주고 또 여러분들은 정말 할머니가 돼주고 삼촌이 돼주고 또 큰형이 돼주고 우리 고윤석 집사가 주일 아침에는 우리 일구기를 픽업하면서 나 큰형처럼 생각해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북한하고 접경 지역에 있어요. 뭐 파주는 더 가깝겠지만 뭐 고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북한 이탈 주민들 여기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주민들을 정말로 이웃으로 내 친척 내 가족들처럼 그들을 품어주고 또 그들이 이곳에 잘 정착하여 우리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웃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는 이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고요. 또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었지요. 우리 서북바하나센터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뭐 서북바하나센터도 그렇고 또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우리 유집사님 거기서 또 오랜 동안 수고하시는데 거기도 그렇고 이민자 통합센터도 그렇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봉급도 너무 이 사회복지 계통이나 이런 기관에 봉사하시는 분들의 이 페이가 너무 작아요. 정말로 헌신적으로 사명 감당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이 땅에 우리 다문화 가족의 많은 그런 가족들 그런 여성들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도 외국인 노동자들도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신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또 사랑 가운데 연결되어지면 계속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또 지원해주고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팀장님 말씀 중에도 중간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정착 도우미 자원봉사 하는 분들도 이렇게 있다지 않습니까? 우리 서북바하나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에 우리 북한 이탈 주민 가정하고 이렇게 자매 결연을 해서 1년에 이렇게 매달 한 번씩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 김진영 집사, 민경신 집사, 우리 다유리가 작년에도 거기에 참석을 하고 또 올해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북한 이탈 주민 가정하고 이렇게 결연이 돼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우리는 늘 기도하는 일에 먼저 힘써야겠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물질로도 많이 우리가 지원하고 힘써야겠고 그래서 정말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할 때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정말 아낌없이 돕고 또 지원한 것처럼 그가 바로 이웃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신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봉사하면 안 돼요. 교회 봉사로 난 봉사 다 했다 하면 안 돼요. 정말로 봉사는 교회 밖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자원봉사하는 그런 것들도 관심 갖고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가까이에는 우리 유미진 집사님을 두드리면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할 길도 열려요. 그죠? 자원봉사 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좀 알려줘요. 하면 여러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정말로 우리 교회는 교회 밖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런 교회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빛된 사명,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비록 우리가 교회는 작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의 물맷돌에 그 차돌 하나처럼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우리 일국이를 정말 사랑 가운데서 또 함께함으로써 우리 한 가족으로서 그렇게 든든하게 이 땅에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의 교육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국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중국을 가고 싶어요. 왜? 여권도 만들어야 되는데. 너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도 만들 수 있지.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했어요. 하얼빈에 가고 중국에 가서 탈북한 이런 사람들 돕고 싶대요. 일국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사는 많은 이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형편을 자기가 겪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국이 그 얘기를 듣고 그날 돌아와서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이 이후에 어떤 일들을 어떤 인생을 펼쳐갈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보에 항상 실어 있는 그 중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실려 있는 각 기관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서 기도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우리 일산원광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 중에 오늘은 경기 서북바나센터를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삶의 여러 이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 땅에 와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저들을 위해서 잘 정착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식구가 된 우리 일국이를 위해서도 사랑 가운데서 잘 이곳에서 정착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또 지금도 북한을 탈북하여서 이제 남한 땅이든 어떤 곳으로든 자유와 또 살 길을 찾아 지금도 어느 길 위에 서 있는 많은 우리 탈북 주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희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강도 만날 자와 같은 그러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낌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명령 따라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일산원광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 되게 하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또 신자는 어찌해야 할지를 깊이 묵상하며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를 마음에 결정하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이 땅에 정착하고 있는 모든 북한 이탈 주민들과 지금도 탈북하여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목숨을 걸고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 탈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